내 물건 다 팔았어. 애들한테 쓸 돈인데 왜 그랬니? 집에 너무 오래 돌아가서 과민 반응을 보인 거야. 집에서 책임을 소홀히 한 벌이야. 너가 한 일과 행동에 대해 정말 반성해야 해. 앞으로 시어머니는 내 물건을 팔아서 받았을 $100짜리 지폐를 나에게 보여주며 힘든 임신 끝에 나에게 키죽키죽 웃었다.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의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적대적인 환경에서 평생을 시어머니에게 왕따를 당하며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생활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분노로 몸이 떨린다.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나를 사로잡는다. 슬픈 반전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저는 리사입니다. 30세입니다. 1년 전 결혼하여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 슌을 만난 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는 동료이자 동시에 라이벌이었습니다. 상사가 우리에게 할당한 프로젝트를 주도하기 위해 경쟁하는 일에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나 발표에서도 그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쟁은 결국 서로의 노고를 존경하면서 상호지지로 바뀌었습니다. 2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이 등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요청했다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묻는 것은 잘못일 수도 있지만 나는 당신이 전업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부가 뭐라고 말했는가에 나는 놀랐다. 하고 싶지 않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놀랐다. 당시에는 터무니없는 요구처럼 보였고 내가 좋아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찾았지만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집안일을 해서 이유에 따라 달렸는데 주부가 되는 것도 싫지 않았느냐고, 왜 좀 당황했느냐고 묻죠. 저는 집안일을 정말 못한다고 대답했는데 아마 당신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집안일은 혼자서 해야 하고 만약 풀타임으로 일해야 한다면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안 돼요. 정말로 제가 계속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솔직히 난 내가 주부가 되어 집안일을 잘했으면 좋겠어. 자기 이기적인 부탁인 줄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미안하다고 말했어. 그 뜻을 받아들여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에 전념했지만 바로 후회했다. 결혼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인 줄 알고 누가 시어머니인지 확인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메리, 제가 안녕 메리라고 대답했어요. 안녕 리사, 제가 정정했어요. 제 이름은 리사예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고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도 내 이름을 착각한 채 억지로 집에 들어갔다. 신발을 벗고 소파에 앉아 집에 있다가 방을 둘러보더니 내가 집에 갔을 때 일부러 한숨을 내쉬었다. 부엌에서 그녀를 위해 술을 만들려고 그녀가 나에게 큰 소리를 질렀다. 너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청소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액자 가장자리에 먼지가 있고 바닥에 머리카락이 있다. 나는 대답했다. 실례합니다. 오후에 청소할 예정이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급하게 요즘 변명을 하는 건지 상식도 없구나. 미안하다. 왜 슌네가 당신을 선택했는지 궁금해. 그 사람에게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녀가 갑자기 나타나서 즉시 저한테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사람은 사랑하는 남편의 엄마였죠. 물론 저를 미워하는 건 싫었지만 저를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유로 말대답을 안 할 생각이었죠. 입 다물고 엉뚱한 소리만 듣다 그날부터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다. 항상 단점만 찾아 비난했다. 집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빨래가 건조기에 남아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무능한 아내를 둔 슌네에게 미안하다 등등 무정한 말에 신경이 곤두섰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슌에게 말을 걸 수 없었다. 처음에는 슌에게 조언을 구할까 생각도 많이 했다. 그 사람이 화를 내며 안아달라고 혼냈을 텐데 그 이후에 조용히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불씨가 더 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 겁이 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임신 중이었다고 말했더니 나를 의아해하며 에코 사진을 보여주더니 눈물을 펑펑 흘렸다. 맙소사,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건데. 네, 맞아요. 당신도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가 대답했어요. 오, 너무 기뻐서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나도 너무 기뻐요. 왜 눈물이 흘렀는지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자기야, 앞으로도 우리 둘 다 잘 되도록 아기를 위해 더 열심히 할게요. 최고라고 하더군요. 결혼했을 때 너무 기뻤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뱃속에 새 생명을 갖게 된 것은 신비롭고 행복한 일이자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었습니다. 약속도 없이 정기적으로 나를 찾아온 메리가 우연히 찾아왔을 때 나는 너무 메스꺼워서 화장실에 달려가야 했다. 물론 이것은 입덧의 증상이었다. 병이 아니라 그녀는 내 행동의 순서를 보고 싱긋 웃었다.
내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나한테 임신했냐 물었지. 뭐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알았을 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미안하냐고 물었지만 지금 입더드로 고생하고 있어. 안정기 때 말해줄게. 뭐 괜찮아. 근데 더 중요하게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물어봤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고 생각이 멈췄어. 아직 성별을 못 알아냈어. 그리고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하면 별 상관이 없어요. 질문에 H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남자 아기만 태어날 자격이 있다는 뜻이고 우리는 아직 성별을 모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후계자가 아이를 키우기에는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꼭 아들을 낳고 그에게 모든 돈을 쓰십시오. 그녀는 내가 아들인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잘 말했습니다. 나는 닥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들 낳으면 넌 쓸모없다고 냉장고를 열고 젤로를 직접 집어들었다. 슌이 딴 건 못 먹으니까 사줬어. 분노보다 공허함을 느꼈고 형언할 수 없는 허탈함을 느꼈다. 입안에서 맛이 났다. 그녀가 뭐가 잘못됐는지 떠나고 나서 조용히 멈췄다.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성별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게 전부였다. 모두가 그녀가 출산과 육아를 경험했다고 생각했다. 내 앞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걱정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만약 내가 그녀를 더 이상 상대해야 한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임신 중에 미치게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도 영향을 미쳐 출산을 위해 부모님께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지만 첫 출산이 너무 불안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샤에게 말했고 임신 7개월에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리는 그것이 우스꽝스럽고 내가 집에서 내 책임을 포기하고 있다고 불평했지만 나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샤는 기꺼이 동의하여 짐을 꾸리고 다른 마을에 있는 부모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내가 수많은 악의적인 비난을 받는 동안 정기적으로 나를 방문했습니다. 매일매일 메리가 보내는 메시지 아내로서 책임감이 부족해 아들을 낳은 것처럼 무능한 엄마를 둔 아이가 안타깝고 빨리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전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들렸어.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나서 알림도 끄고 몇 달 지나서 보지 않게 됐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째를 낳았습니다. 여자아이였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성별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샨도 그녀를 팔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과 같은 느낌인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자기야 수고했어. 너희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몹시 기대하고 있어. 함께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있어. 아기 침대를 놓을게 같이 있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처리할게. 몸이 편해지면 전화해. 모든 게 고마워. 슌의 일은 바쁜 계절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했지만 매일 야근을 했어. 그 사람이 일을 집에 가져오는 것 같았어요. 그의 출장이 제가 돌아오는 시기와 겹쳤고 아버지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셔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지만 제가 떠날 때와 달라진 점은 제가 사랑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집 앞에 섰는데 슌이 여행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에 또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고 과연 문은 열려 있었고 거실 불은 켜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복도로 가서 거실로 가보니 놀랍게도 메리가 거기 있었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목소리에 돌아서 더니 라일리에게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오랜만이야 리사. 너는 여자를 낳는데 정말 쓸모가 없었어. 대답. 내 질문에 당신은 왜 우리 집에 있습니까? 현관문 냄비 아래에 중복된 열쇠가 있습니다. 옷장을 확인하러 갔는데 보석 상자가 비어 있고 내 디자인의 식당 가방이 모두 없어진 걸 발견했어요. 청구서는 내 물건을 팔아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거실로 돌아가서 그녀에게 소리쳤어요. 감히 내 것을 왜 가져갔나요? 내 허락도 없이 하는 건 왜? 당연히 내가 싫어서야. 넌 일도 안 하는데 비싼 물건이 있어서 다 팔았는데 어떻게 애 낳으려고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고. 집에 돌아가서 과민 반응을 보인 거야. 그동안 집에서 책임을 져버린 벌인데 지금까지 한 행동과 행동에 대해 많이 반성해야 한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순간적으로 무너졌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지옥을 겪어야만 했을까? 용서할 수 없어. 참을 필요가 없었다. 분노로 몸이 떨리고 목덜미가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웃는 얼굴이 용감하게 무너지자 시야가 일그러졌다. 나는 너무 경로해서 바로 그 순간 비명을 지르고 싶을 정도였다. 딸이 울기 시작해서 정신이 들었어.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었어. 딸을 품에 안고 거실을 나가기 위해 문을 열다가 방금 집에 돌아온 슌과 마주쳤어. 그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 자기야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의 경로한 목소리에 나뿐만 아니라 메리도 깜짝 놀랐을 거야. 그녀는 아마 놀란 것보다 얼굴에 땀을 많이 흘리며 그의 곁으로 달려갔어. 존 왜 방금 몇 분 전에 돌아왔니? 현관문을 열었을 때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은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리서의 개인적인 물건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니,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녀 딸을 낳았으니 너도 속상하겠지. 그 딸이 왜 그래? 그 사람은 여전히 우리 아기야.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말해줄 수 있겠니? 나는 내 엄마야. 그녀는 심각하게 목소리를 높였지만 표정은 변함없었고 계속 가차없이 혼났고, 무단 침입, 너는 횡령죄. 남의 재산을 무단으로 팔아버린 죄야. 내가 한 일은 범죄야. 다시는 너를 내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들어봐.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게 널 위한 일이야. 나한테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혐오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 만약 내가 또 리사에게 상처를 준다면 널 경찰에 신고할 거야. 오아, 안 돼. 잠깐만, 슌, 닥쳐. 여기서 나가라. 그가 그녀의 팔을 잡았어.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간청했습니다. 리사, 제발 도와주세요. 상처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단지 당신을 좋은 아내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기는 더 이상 남자아이 여자아이니까 제발 오해라고 말해주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사과 한 번이라도 했다면 사과는 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한 번 생각해봤을 텐데 그 시점에서 그녀를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편리하게 나에게 호소하기 시작한 여자를 죽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녀는 당신의 손짓과 전화를 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당신의 괴롭힘을 참았지만 충분히 참았습니다. 다시는 당신 가족과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이름도 언급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아기 이름을 정하더라도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보지도 못하게 할 거야. 너처럼 사람 마음 짓밟기를 좋아하는 놈이 그 애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이제 여기서 나가. 저리 꺼져. 가족들로부터 내가 끝나자마자 샤는 그녀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 다시 거리로 내던졌습니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녀는 집 앞에서 1시간 동안 울고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켰고, 그 이후로 우리는 그녀가 우리 딸을 보게 하지 않았고, 그녀가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우리가 한 유일한 연락은 샤니 그녀에게 소송을 제기할 생각으로 직면했을 때 내 물건을 판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평범한 나날을 보낼 수 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남편과 때로는 딸과 함께 세 식구가 함께 극복해 나가고 싶다.